내 손에 쥔 칼이 그의 목에 닿는 순간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게 내가 내게 가르친 유일한 교훈이야, 아빠. 16년 전 내가 갓난아기를 병원 침대에 버리고 도망쳤을 때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그 자유가 나를 여기로 데려왔다. 피로 물든 방 안에서 내 딸을 빼앗아간 남자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이 순간. 엄마는 왜 나를 버렸어? 그녀의 마지막 물음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이제 후회는 늦었다. 나는 칼을 더 깊이 누르며 속삭였다. 너를 버린 건 나지만 너를 죽인 건 이 세상이야. 그날 병원의 공기는 차갑고 메마른 냄새로 가득했다. 18살의 나는 출산의 고통에서 겨우 벗어나 병상에 누워 있었다. 다리는 아직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텅 빈 듯 아팠다. 간호사가 내게 안겨준 작은 생명체 내 딸은 작고 주름진 얼굴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이름은 뭐예요? 간호사가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며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다. 이름은 필요 없어요. 내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나왔다. 나는 그녀를 안아보지도 않았다.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를 것 같았기 때문이다. 18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겨우 한 달 내 인생은 이제 시작될 터였다. 대학 입시, 꿈꾸던 서울대, 그리고 그 모든 약속된 미래. 하지만 이 작은 것 하나가 모든 걸 망칠 터였다.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실망,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나는 이미 그 모든 걸 느꼈다. 출산 전부터. 아버지는 나를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냐, 지은아. 내 인생을 망치려는 거냐.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버릴게요. 그 말에 아버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어머니는 울기만 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치욕이, 그녀의 눈물은 나를 더 괴롭혔다. 나는 그날부터 결심했다. 이 아이는 내 인생의 실수일 뿐 버리고 다시 시작할 거야. 출산 일주일 후 나는 병원을 빠져나왔다. 가방에는 대학 입시 교재 몇 권과 옷가지가 전부였다. 간호사가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자유예요. 병원 로비에서 택시를 불렀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서울 거리는 밝고 활기찼다. 나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대학생 지은이 될 거야. 의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아마도 모성의 본능일 터. 하지만 나는 그걸 무시했다. 무시해야만 했다. 대학 생활은 꿈꾸던 대로였다. 서울대 캠퍼스, 그곳은 내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친구들, 파티, 강의실의 열기. 나는 경제학과에 들어가 미래를 설계했다. 지은아, 너 정말 대단해. 그런 일 있었는데도 룸메이트가 말할 때마다 나는 웃었다. 그런 일. 무슨 소리야? 나한테 그런 과거 없어. 나는 그 말을 반복하며 자신을 세뇌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그 작은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화장하고 강의실로 나갔다. 잊어버려야 했다. 잊어야만 살 수 있었다. 첫해 여름, 나는 인턴십을 따냈다. 대기업, 그곳에서 만난 선배 하나가 나를 좋아했다. 지은 씨, 예쁘고 똑똑하네. 결혼하자. 그의 고백은 가벼웠고 나는 그걸 받아들였다. 결혼. 그건 내게 안전망이었다. 안정된 삶, 부모님의 인정. 우리는 1년 만에 결혼했다. 신혼여행에서 그는 나를 안으며 속삭였다. 너한테 과거가 있어도 상관없어. 이제 우리 둘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알았나? 아니, 그냥 형식적인 말일 터.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오빠. 하지만 결혼 생활은 곧 균열이 생겼다. 남편은 야심차고 나는 그의 그림자처럼 살았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 시작됐다. 지은아, 우리도 애 하나 낳자. 그의 말에 나는 속이 메스꺼웠다. 아이. 또 그 고통. 나는 피임약을 몰래 먹었다. 곧 나을게 거짓말로 버텼다. 밤에 혼자 울 때 나는 생각했다. 내가 버린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뭐 할까? 그 물음은 나를 갉아먹었다. 5년, 10년. 시간은 흘렀지만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 그녀는 사회복지사였다. 김지은 씨. 당신. 그때 그 병원에서 그녀의 눈이 커졌다.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딸, 잘 크고 있어요. 양부모님이 잘 키우셨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딸. 그녀는 살아있었고 잘 살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한서연. 이제 10살이에요, 서연. 그 이름이 내 입안에 맴돌았다. 나는 그날부터 그녀를 찾아 나섰다. 몰래, 조용히. 서연을 처음 본 건 공원이었다. 10살의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네를 타고 있었다. 양어머니가 옆에서 웃으며 지켜봤다. 그 모습이 너무 완벽해서 나는 숨이 막혔다. 왜 나 없이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어? 질투가 싹 텄다. 아니, 후회였다. 아니, 분노였다.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그는 놀랐다. 갑자기 왜? 나 아직 준비 안 돼서. 나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다. 서연을 되찾아야 해, 내 딸을. 이혼 소송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남편은 재산을 주장했고 나는 모든 걸 포기했다. 자유를 다시 선택한 거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나는 서연을 위해 싸울 거야. 변호사를 고용하고 양부모님을 찾아갔다. 제 딸을 돌려주세요. 내 말에 그들은 충격받았다. 지은 씨, 당신이 버렸잖아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그들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서연이는 우리 딸이에요. 법적으로도 나는 울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예요. 그날 나는 패배했다. 서연은 나를 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 후 나는 무너졌다. 술, 약, 밤새워 울음. 친구들은 멀어졌고 가족은 나를 외면했다. 아버지는 전화로 말했다. 내가 저지른 일이야? 후회해도 늦었어.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생각했다. 모두의 탓이야. 아버지가 나를 제대로 키웠다면, 세상이 이렇게 잔인하지 않았다면 분노가 나를 삼켰다. 그리고 그 분노가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다시 일어났다. 이번엔 복수를 위해. 양부모님, 그들은 내 딸을 훔쳤다. 세상은 나를 버렸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고통을 줄 차례다. 시간이 흘러 서연이 12살이 되었을 때 나는 그녀의 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구했다. 직업은 프리랜서 작가. 낮에는 글을 쓰고 밤에는 그녀를 지켜봤다. 스토킹. 그건 사랑이었다. 나는 그녀의 일상을 사진으로 찍었다. 학교 가는 길, 친구들과 웃는 모습,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 그 사진들을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서연아, 엄마가 왔어. 곧 데리러 갈게. 양부모님은 부유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변호사, 그들은 서연을 공주처럼 키웠다. 사립학교, 피아노 레슨, 해외여행.
나는 그 모든 걸 인터넷으로 훔쳐봤다. SNS, 학교 홈페이지, 이웃들의 글 왜 내 딸에게 이런 삶을 주고 나한테는 지옥을 질투는 증오로 변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서연을 납치할까? 아니, 그건 너무 위험해. 법적으로 싸우자. DNA 검사, 양육권 소송. 하지만 변호사는 말했다. 승산이 없어요. 당신은 포기한 생모예요. 그 소리에 나는 웃었다. 포기. 그건 강요당한 거예요. 나는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출산 당시 병원 기록, 아버지의 강요 증언. 어머니를 설득했다. 엄마, 도와줘. 서연이를 돌려받아야 해. 어머니는 한참 후에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증언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미쳤어. 집안 망신이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은 전쟁터였다. 양부모님의 변호사는 날카로웠다. 피고는 출산 후 1주 만에 자녀를 유기했습니다. 1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저는 강요받았어요. 가족의 압박, 사회의 시선. 18살 소녀가 어떻게 버틸 수 있나요? 눈물이 흘렀다. 서연은 법정 구석에 앉아 나를 봤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물들어 있었다.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그 소리에 내 심장이 녹는 듯 했다. 하지만 판사는 말했다. 양육권은 현재 보호자에게 유지합니다. 패배의 맛은 쓰디썼다. 나는 법정을 나서며 양어머니를 노려봤다. 당신이 훔친 거예요. 그녀는 대답 대신 서연의 손을 꼭 쥐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벽에 주먹을 꽂았다. 피가 흘렀지만 고통은 달콤했다. 이제 다른 방법이야. 나는 다크웹에 들어갔다. 해커를 고용했다. 양부모님의 비밀을 찾아줘. 돈은 모아둔 적금으로 냈다. 며칠 후 보고서가 왔다. 양아버지의 불륜, 회사 비리, 어머니의 뇌물 의혹.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첫 번째 타격은 양아버지에게였다. 익명으로 그의 불륜 사진을 회사에 보냈다. 스캔들이 터졌다. 뉴스에 나왔고 그는 강등됐다. 서연의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녀를 놀렸다. 내 아빠 바람피웠대. 서연은 울며 집으로 달려갔다. 나는 멀리서 그걸 봤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쾌감이 밀려왔다. 이게 공평해. 너희가 내 고통의 일부를 느껴봐. 양어머니에게는 더 잔인했다. 나는 그녀의 뇌물 기록을 검찰에 제보했다. 수사가 시작됐다. 그녀는 변호사로서의 명예를 잃었다. 집은 압류 위기에 처했다. 서연은 혼란에 빠졌다. 엄마, 아빠, 왜 그래? 그녀의 일기장을 해킹으로 훔쳐봤다. 그 안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울었다.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이게 엄마의 사랑이야. 그러나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지은아,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웃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너희도 알게 될 거야. 이 세상의 잔인함을. 14살이 된 서연은 점점 다텨갔다. 학교 성적 하락, 친구들 멀어짐. 양부모님은 그녀를 정신과에 데려갔다. 나는 그걸 알았을 때 승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가 왔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어? 어느 비 오는 밤, 나는 서연의 집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다. 양어머니가 나왔다. 당신. 또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말했다. 서연이를 만나게 해줘요. 제발. 그녀는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서연아, 내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세요?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엄마야. 내 진짜 엄마. 서연은 나를 똑바로 봤다. 엄마. 그럼 왜 버렸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데리러 왔어. 그녀는 한참 울다 말했다. 나와 당신 싫어. 그 말은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방을 나왔다. 비 속에서 울부짖었다. 이제 끝이야. 복수로 끝내자. 복수의 불길은 이제 나를 태우기 시작했다. 서연의 거절은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그 애가 날 싫어해? 그건 양부모님 탓이야. 그들이 세뇌한 거지에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해커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서연의 모든 기록을 샀다. 학교 성적, 친구 목록, 심지어 일기장까지. 그 안에서 나는 그녀의 고통을 봤다. 엄마가 왜 날 버렸을까? 내가 싫었나? 그 문장 하나가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이 고통을 그들에게 돌려줘야 해. 양아버지의 회사 비리는 이제 절정에 달했다. 나는 추가 증거를 유포했다. 주식 폭락, 해고. 그는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병원에서 나는 멀리서 그를 봤다. 창백한 얼굴, 사가 꽂힌 팔위에 내가 내게 한 짓이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양어머니는 감옥에 갇혔다. 뇌물죄로 3년형. 서연은 이제 홀로 남았다. 친척들이 그녀를 돌봤지만 그녀는 반항했다. 가출, 흡연, 파티. 15살의 그녀는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익명으로 서연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 진짜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만나자. 그녀는 왔다.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왜 불렀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쥐었다. 서연아, 엄마가 모든 걸 설명할게.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가족, 사회. 그들이 날 짓눌렀어. 그녀는 비웃었다. 선택 없었어. 그럼 왜 15년 동안 안 왔어? 너도 날 버린 거잖아. 그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맞아. 엄마가 나빴어. 하지만 이제 내 곁에 있을게. 양부모님은 너를 속였어. 그들의 비밀을 알려줄까?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비밀. 무슨? 나는 양아버지의 불륜 사진을 보여줬다. 그녀는 창백해졌다. 이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녀는 믿었다. 그날부터 서연은 나에게 다가왔다. 문자, 통화. 엄마, 나 무서워. 그녀의 말에 나는 안도했다. 드디어 내 거야? 하지만 양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출소한 양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지은 씨, 그만해. 서연이를 더 망치지 마. 그녀의 눈은 피곤했다. 나는 웃었다. 망쳐. 당신들이 시작한 거예요. 내 딸을 훔치고 행복하게 사는 척. 그녀는 울었다. 우리는 사랑했어. 서연이를. 당신처럼 버리지 않았어. 그 말은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 사랑. 나는 서연이를 사랑했나? 아니, 그건 소유욕이었다. 하지만 나는 외면했다. 늦었어. 이제 서연이는 내 거야. 서연과 나는 비밀리에 만났다. 공원, 카페, 내 아파트. 그녀는 내게 모든 걸 털어놨다. 학교 괴롭힘, 가족의 파탄. 엄마, 나 이제 어디로 가? 그녀의 눈에 애원이 서렸다.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랑 살자.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제 양부모님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나는 서연을 이용했다. 그녀에게 양어머니의 과거를 물어보게 했고 그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 스캔들이 다시 터졌다. 양어머니는 자살했다.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서연은 무너졌다. 엄마. 내 잘못인가 봐. 그녀가 내게 매달렸다. 나는 위로했다. 아니야. 그게 운명이야. 하지만 내 안은 텅 비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이제 독이 됐다. 양아버지는 서연을 포기했다. 너는 이제 지은이와 살아.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원룸. 하지만 서연은 적응하지 못했다. 밤에 악몽을 꾸고 나를 원망했다.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그녀의 외침이 내 귀를 때렸다. 16살 생일, 나는 케이크를 샀다. 서연아, 축하해. 이제 우리 둘이야. 그녀는 케이크를 집어 던졌다. 둘이. 당신은 날 이용했어. 복수 때문에 그녀의 눈은 증오로 불타올랐다. 나는 충격받았다. 서연아, 엄마는. 엄마. 당신은 엄마가 아니야. 살인자야.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그날 밤 양아버지가 찾아왔다. 그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다. 내가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그의 눈은 미쳐 있었다. 나는 뒷걸음쳤다. 기다려요. 서연이를 위해. 하지만 그는 달려들었다. 싸움 끝에 나는 칼을 빼앗았다. 그의 목에 대고 이게 내 선택이야. 피가 흘렀다. 그는 쓰러졌다. 나는 경찰에 전화했다. 자위방어예요. 경찰 조사는 지옥이었다. 김지은 씨, 양부모님의 죽음과 당신의 행동이 연결돼 있어요. 수사관의 눈은 날카로웠다. 나는 모든 걸 부정했다. 우연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공격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해킹 기록, 제보 내역. 서연은 증언을 거부했다. 모르겠어요. 엄마는 착해요. 그녀의 말은 나를 구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나를 피했다. 재판은 전국적 이슈가 됐다. 버린 어머니의 복수극 헤드라인. 사람들은 나를 비난했다. 미친 여자. 가족을 파괴했어? SNS는 증오로 넘쳤다. 나는 감옥에서 기다렸다. 아니, 구속되지 않았다. 증거 불충분. 하지만 자유는 감옥 같았다. 서연은 나와 살지 않았다. 친척 집으로 갔다. 엄마, 미안해.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녀의 문자 하나가 내 전부였다. 나는 다시 무너졌다.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했다. 왜 나만 이렇게 하늘을 원망했다. 그러던 중 옛 친구를 만났다. 지은아, 그만해. 이건 내가 아니야. 이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난 항상 이랬어. 버리고, 훔치고, 파괴하고 그녀는 떠났다. 이제 나 혼자였다. 하지만 그 고독이 나를 깨웠다. 진짜 복수는 뭘까? 죽음이 아니야. 살아남는 거지? 나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정신과 상담. 당신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왔어요. 포기된 감정을 복수로 풀려 한 거예요. 의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를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그는 말했다. 먼저 자신을 용서하세요. 용서? 그 단어는 낯설었다. 하지만 나는 시도했다. 일기를 썼다. 과거를 적었다. 18살의 나, 출산의 고통, 가족의 압박.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약했어. 서연과 재회한 건 6개월 후였다. 카페에서. 그녀는 더 컸다.
16살, 아름다웠다. 엄마, 그녀의 부름에 나는 울었다. 서연아, 우리는 포옹했다. 나 이해하려 해. 당신의 고통을 왜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다. 어떻게? 일기 봤어. 당신이 해커한 거이.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슬픔이 있었다. 하지만 용서 못해, 아직. 그날부터 우리는 천천히 다가갔다. 주말 데이트, 산책, 이야기. 서연은 말했다. 양부모님은 나한테 진짜 부모였어. 하지만 당신도 내 일부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내게 자유를 줄게. 원하는 대로.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그녀를 다시 잃을까 봐. 복수의 잔재가 나를 괴롭혔다. 밤에 꿈에서 양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죽였어.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말했다. 엄마, 나 대학 갈 거야. 서울대.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좋아. 엄마처럼. 하지만 그녀의 눈은 진지했다. 엄마처럼은 아니야. 더 나아지게. 그녀는 내 과거를 알았다. 출산, 버림. 왜 그랬어? 그녀의 물음에 나는 솔직히 말했다. 두려웠어. 인생을 잃을까 봐. 그녀는 손을 잡았다. 나도 두려워. 하지만 함께라면.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서연의 건강 이상. 검진 결과 유전병. 엄마의 탓인가? 그녀가 물었다. 나는 조사했다. 내 가족력, 아버지의 병 아니야? 우연이야. 하지만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병원에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 진짜로 바꿔야 해. 나는 자선단체를 만들었다. 싱글맘 지원, 버림받은 아이들 돕기. 내 이름으로. 서연은 도왔다. 엄마, 멋져. 그러나 과거가 다시 찾아왔다. 아버지가 병들었다. 지은아, 용서해. 그의 마지막 말. 나는 병상에서 울었다. 아빠, 나도. 미안해. 그는 죽었다. 장례식에서 서연이 옆에 섰다. 가족이야. 엄마.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서연의 병은 악화됐다. 화학요법, 입원. 나는 그녀 곁을 지켰다. 엄마, 나 죽을까 봐. 그녀의 물음에 나는 아니야. 싸워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내 복수 때문에? 아니, 운명이야. 병실 창밖 서울은 여전했다. 번쩍이는 불빛, 사람들. 나는 생각했다. 이 도시가 나를 삼켰어. 이제 되갚아줄 차례. 나는 서연의 치료비를 모았다. 후원, 강연. 버린 어머니의 이야기. 청중은 울었다. 당신처럼 되지 마세요. 내 말이 그들을 울렸다. 서연은 회복됐다. 엄마 덕분이야. 그녀의 미소가 내 빛이었다. 우리는 새 삶을 시작했다. 큰 아파트, 그녀의 대학 입시 준비. 서울대 갈게. 당신처럼. 그녀의 다짐에 나는 웃었다. 더 높이 날아. 하지만 어둠은 남아 있었다. 익명의 위협 편지. 내 복수를 잊지 않았어. 양부모님 친척. 나는 무시했다. 지난 일이야. 서연 졸업식 날 우리는 포옹했다. 엄마, 사랑해. 그 말에 모든 게 용서됐다. 그녀는 서울대에 합격했다. 경제학과. 당신의 길을 따라. 대학 생활. 서연은 빛났다. 친구들, 남자친구.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서연아, 조심해. 은의 잔소리에 그녀는 웃었다. 엄마처럼 강해질게. 하지만 그녀의 연애는 문제였다. 남자친구, 부유한 집안. 그애, 나쁜 놈이야. 내 직감. 나는 조사했다. 그의 과거, 불륜. 또 복수. 아니, 이번엔 보호. 나는 서연에게 말했다. 끝내. 위험해. 그녀는 화냈다. 엄마, 왜 그래?
당신 과거 투영이야. 싸움 끝에 그녀는 집을 나갔다. 혼자 살게의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밤에 울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과잉보호인가? 하지만 곧 소식이 왔다. 서연의 사고. 차량 충돌. 병원에서 나는 그녀를 봤다. 엄마. 미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엄마가 잘못했어. 회복 후 서연은 변했다. 엄마, 나 임신했어. 그 말에 세상이 멎었다. 18살의 내가 떠올랐다. 서연아, 버리지 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버려. 키울게. 당신처럼 나는 울었다. 도와줄게. 함께. 하지만 남자친구는 도망쳤다. 내 탓 아니야. 그의 말에 서연은 무너졌다. 나는 분노했다. 또 이 패턴, 이번엔 복수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 고용, 아동 지원. 서연아, 내 선택 존중할게. 출산 날, 나는 그녀 곁에 있었다. 작은 아기, 손녀. 이름은 지은. 서연의 말에 나는 눈물 흘렸다. 고마워. 가족은 커졌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드리웠다. 익명 위협이 현실이 됐다. 양아버지의 동생, 복수심. 그는 나를 습격했다. 내가 내 형님을 죽였어. 싸움 중 나는 칼을 들었다. 또다시. 피가 흘렀다. 이게 끝이야. 그는 쓰러졌다. 서연이 달려왔다. 엄마. 재판은 또 왔다. 하지만 이번엔 서연의 증언이 달랐다. 엄마는 자위였어요. 그 사람이 미쳤어요. 그녀의 눈은 강철 같았다. 판사는 무죄. 우리는 자유였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엄마, 이제 그만. 복수 그만. 서연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평화로. 손녀는 컸다. 1살, 서연의 딸. 우리는 함께 살았다. 서울 외곽, 작은 집. 여기서 새로 시작해. 서연의 미소가 평화였다. 나는 책을 썼다. 버림과 용서. 베스트셀러. 사람들은 나를 용서했다. 강한 엄마. 하지만 나는 알았다. 용서는 쉽지 않다. 어느 가을, 서연의 결혼. 엄마, 축복해. 그녀의 남편, 좋은 사람. 나는 토스트했다. 행복해. 내 딸, 손녀가 웃었다. 그 순간 모든 게 완성됐다. 18살의 실수, 16년의 고통, 복수의 불길. 이제 제가 됐다. 하지만 마지막 밤, 꿈에서 그들이 왔다. 양부모님, 아버지. 용서했어. 나는 대답했다. 네. 그리고 나 자신도 깨어났을 때 새벽 햇살이 들어왔다. 밝고 따뜻했다. 이게 내 이야기. 버림의 대가, 복수의 끝, 그리고 용서의 시작. 서연아, 고마워. 내가 내 구원자야.